네, 김희정입니다. 잠시 위원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어제 우리 인사청문회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뭐 정책 질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사청문회 준비단들도 같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보좌를 함께했던 직원들 같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자리 이석 없이 다른 분들의 질의응답에도 귀를 기울이며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앞으로 그동안도 김민석 후보와 함께 인사청문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우리의 뜻에 반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통과가 돼서 같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저 직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지금 인사청문회를 전체 보이콧하는 후보자의 마인드가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자료 청문회라고 말씀드렸듯이 증인도 채택하지 않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한 그런 문건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가 개인정보 동의 안 했으니까 우리는 못 줘요. 이런 식으로 어제 답을 보낸 거를 제가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렇게 잠시만 이러고 있었으면 제가 공개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 지속적으로 저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엄중하게 국회를 대하는 이 김민석 후보자와 그리고 보좌하는 직원들에게 이 태도를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후보자 영상은 부득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질의하는 의원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대하는 태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실은 제가 이 수기로 받아 적었다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해서 오늘 아침에 속기록이 나온 걸 확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우리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냐면요. 상식적인 상식인이라면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하루 종일 설명을 하고 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이해를 못하신 상태에서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 참 설명을 일반적 수준에서 이해되게 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낭패감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콕 찍어서 우리의 주진우 의원을 찍어서 사실상 내용을 알고도 몇 해 동안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해 있던 것처럼 해서 페이스북에 쓰신 것으로 보아 통상은 국회의원들은 하지는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역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과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고요. 네.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청문 자리입니다.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집중도 하시고 또 배석하시는 국무총리실 관계자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하고 필요한 서포트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위원이 불편한 그런 얘기는 삼가 주시고 청문위원을 존중하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럼 후보자 말씀하시죠. 네. 주진우 의원 지적한 부분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상식인에서 저희를 김희정 의원님은 위원장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죠. 왜 후보자하고 1대1로 지금. 네, 잠깐만. 나사는 몇 개요, 드세요? 잠깐만요.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 네.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끼어들지 마세요.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몇 살이에요?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자, 다들. 왜 닭에 비유하세요?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 야당 간사께서 언론 보도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경향사설 의혹 규명 못한 김민석 청문회 야당 사퇴 요구 멈춰야라는 제목의 사설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본인이 꼭 본 것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민석 청문회에서 증인이 채택되지 못한 것과 관련한 동아일보 사설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일 날 저희가 협상을 했고요. 당시에 전처와 현재 부인의 어머님 요양병원에 계시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머님은 증인 채택에서 빼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17일입니다. 18일 날 전체회의 전에 13시 40분에 만났을 때 저희 측 증인 자료를 넘겼고 그 전에 받았던 증인 명단을 놓고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다수의 증인은 채택하지 않기로 얘기했고 대략 5명에서 양측이 5명에서 6명 통상 총리 청문회 때 증인 참고인 수준으로 하자는 위원장의 제안에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결렬됐기 때문에 증인 협상은 지속적으로 해서 양당 간사가 해서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던 것이 18일입니다. 19일 날은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관계로 세종에 있어서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09시 55분, 12시, 16시 세 차례 했고요. 전처를 철회할 테니 증인 중에 3인을 추가해달라는 야당 간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2시에 만나서 다시 협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애초에 합의됐던 4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으로 하자는 주장을 했고 그 자리에서 배준영 간사는 1+3, 즉 그동안 논의됐던 4명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3명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추가한 2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고 5시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배 간사께서 연락이 없었고 5시경 위원장의 얘기로는 위원장님께서는 민주주의 원칙인 표결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종합하면 애초에 저희 측은 60명의 증인 참고인 명단을 드렸고 야당은 23명의 증인 참고인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은 양측이 오인해서 조정하다가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위원장님의 소진에 따라서 결렬됐음을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것은 여야 간의 협상이 안 된 것이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반박해도 됩니까? 한 말씀 하세요. 또 의사 진행을 계속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한 번만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또 해야 됩니다. 여기 3분 했으니까 세 번만 하면 돼요. 3분만 하시죠. 예, 어제부터 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으면요. 그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께 물어보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자꾸 대답을 하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도 김영 간사님께서 또 위원장님께 갑자기 발언 기회도 안 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위원장님 말씀 중이지 않냐, 끼어드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간사가 말하는데 끼어든다 또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간사가 무슨 벼슬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왜 동물에 비유하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자꾸 토를 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는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다른 의원이 끼어드는 이런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의원이 질문할 때 질문 내용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질문 시간에 지적을 하는 것은 몰라도 좀 끼어드는 것은 회의 진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제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기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판단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물을 때 얘기하세요. 예.